안녕하세요, 한동안의 삽니다. 오늘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면접을 앞두거나 시험을 보기 직전 꼭 그럴 때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다녀오셨는데도 또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만 보면 반드시 화장실에 들르곤 하죠. 하지만 막상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긴장 탓이라고 여기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적이고 지속된다면 신경인성 방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방광도 신경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방광이 자율적으로 소변을 저장하거나 배출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배뇨를 조절하는 중추신경계 또는 말초신경계의 이상, 자율신경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서 방광의 저장 및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경인성 방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절박한 느낌이 들기도 하며 특히 긴장할 때 유독 더 마려운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방금 소변을 본 후에 금세 다시 마려운 느낌이 들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자주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가 동반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요실금이나 배뇨지연, 잔뇨강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기능성 방광이나 심인성 방광과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심리적인 배뇨 증상이 신경계의 기질적인 이상에서 비롯된 경우이고 기능성이나 심인성 방광은 신경학적 이상 없이 반복된 심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배뇨 장애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긴장하면 소변이 마려울까요? 그것은 감정과 배뇨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엽, 변형계, 시상하부, 뇌관 등은 모두 감정, 자율신경, 방광 반사에 관여합니다. 특히 유아기의 배변 훈련에서 생긴 심리적 트라우마나 반복된 긴장 상황이 이러한 증상을 고착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낄 때 소변이 나와 바지를 적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급격한 전환, 그리고 뇌, 방광, 요도 반사회로의 기능 붕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원래 교감신경은 소변을 저장하고 부교감신경은 소변을 배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극도의 공포감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동시에 전두엽의 통제력을 약화시켜서 방광의 반사적 배뇨 회로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내 요도 관략근이 이완되고 배뇨근이 수축되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면 체내의 오장육부에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려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여성에게 더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은 골반 구조상 방광을 지지하는 조직이 약해지기 쉬운 데다 출산 후 기능적인 이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성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중년층에서 심인성, 신경인성 방광이 흔하지만 전립선 질환으로 오해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방광염을 먼저 떠올리지만 신경인성 방광은 방광염과는 다릅니다. 방광염은 주로 세균성으로 배뇨 시 자결감이 있고 소변이 탁하거나 혈뇨가 나타나며 검사에서도 세균이나 백혈구가 검출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방광염 증상을 겪지만 검사에서 특별히 이상이 없다면 비세균성 신경인성 방광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에게 흔한 질환으로 신경인성 방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전립선 초음파나 직장 수지검사, PSA 수치 등을 통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경성 방광을 소변 빈삭, 소변 분리, 뇨폐, 유뇨 등의 범주로 보며 온이로는 감기 울결과 같은 스트레스, 신기허, 하초호환과 같은 생식기 계통의 허약, 폐기허와 같은 무기력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 소변문에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경우를 열 호는 허로 보았는데 신경성 방광은 주로 허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신 직후에 바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것은 심화가 상부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흥분, 즉 불안이나 긴장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성 방광은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 감정, 자율신경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이완요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복식호흡입니다. 이때 들이쉬는 것보다 뇌에 쉬는 숨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복식호흡을 할 때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주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방광의 흥분이 진정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챙김 명상법입니다.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편안한 상황에서 눈을 감고 지금 나는 정말 소변이 마려운가? 이 느낌은 진짜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떠올리더라도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안정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이완요법과 함께 침치료, 뜸치료, 탕약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수, 신수, 중환, 기해, 수도, 팔뇨, 백회, 내관, 삼교 등의 혈자리는 비뇨 생식기 기능 강화와 자율신경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탕약은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포중익기탕, 큐비탕, 삼호온담탕, 신견 등을 활용하여 심리상태에 따른 배뇨장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경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아예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진액이 마르고 방광은 더욱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정도를 권장하며 낮 시간대에 집중해서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는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장, 소변, 더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끊는 것입니다. 소변은 단순한 배출 작용이 아니라 자율신경, 감정, 뇌, 신장의 기능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인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평소에 긴장감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장할수록 소변이 마려운 증상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건강과 관련된 작은 신호로 인식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신경질적인 방광을 잘 다독여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